본 의원은 무려 2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김해 관광유통단지 개발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김해 시민들의 많은 헌신과 노력에도 롯데와 도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김해 시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는 해양수산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국장 강덕준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김해 관광유통개발 사업은 김해시 장유면 신문동 일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와 민간 개발 사업자인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건설 등이 1996년 최초 협약을 체결하고 당초 1998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잠시 앞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김해 관광유통단지 계획 조감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아울렛과 워터파크, 물류센터 등 많은 우여곡절로 지난 2013년과 15년에 각각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지지부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대 도의회에서 도정 질문 등을 통해 많은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제자리 걸음에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얼마 전 현장에 나가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마트, 스포츠 센터를 제외하고는 이것이 공사 현장인지 주차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질문서 받고 나서 저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먼저 존경하는 송덕산 의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난 2월 7일 현장에 한 방문을 제가 했습니다. 해서 공사 관계자 만나가지고 안전에 좀 유의도 당부하고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조속하게 사업해 줄 것을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3단계 상부시설 건축공사 허가는 언제 받았습니까? 예, 2013년 9월 9일 준공된 이후 토지동 이제 첫번 정상 관계는 완료가 되었고 현재 3단계 상부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김해시로부터 2016년 9월 8일 날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 허가 시점에서 3년 가까이 지났는데 3단계 6개 시설에 대한 지금 공격률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대로 좀 부진합니다. 스포츠 3단계는 일단 6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센터, 종업원 숙소, 테마파크, 호텔, 콘도, 마트가 있는데요. 주요 시설은 이제 수영장, 생태공원, 기숙사, 호텔 등이 되겠습니다. 3단계의 준공기일은 스포츠 센터와 숙소는 금년 말까지고요. 마트는 2020년 5월 31일까지고 테마파크와 호텔, 콘도는 2021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스포츠 센터가 18%, 종업원 숙소는 23%, 테마파크 3%, 호텔 3%, 콘도 5%, 마트 7%, 좀 뒤에 건 좀 많이 부진합니다. 예. 그 현장에 가보시니까 지금 호텔 부지하고 네. 저 테마파크 부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거의 지금 진척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이 이렇게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민간 투자로 지금 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민간 사업자의 두둔한다기보다는 사업 추진은 자금 상황, 사업 계획 수익성 등을 또 좀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해 관광유통단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우리 도의 촉구에서 농산물 유통센터가 개장되었고 2008년에는 이제 아울렛몰 사업성이 좀 좋다고 봐야 되겠고 그와 병행해서 물류센터는 준공이 되었는데 그다음 2013년 9월 이후로는 사실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와 김해시가 여러 차례 정상 추진을 촉구하였고요.
2017년도에도 또 김해시 롯데 3자 간 간담회를 통해서 좀 조속히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뭐 실정이고 사업이 지연된 요인은 뭐 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여건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2, 3년이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야 하는 게 상식입니다. 건축을 하고 말고는 건축주의 마음에 달려 있다 하더라도 사업 계획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최소한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롯데는 2015년 6월 2단계 사업인 워터파크가 준공된 이후로부터 이런저런 핑계로 3단계 사업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하였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50조 2조에 준공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공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50조 3조 강제 이행금 규정입니다. 따라 토지시설의 재산 편경 20% 정도를 강제 이행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제 이행금 부과는 3년 경과 후에 6개월이 또 이제 경과되면 실제 부과되는데, 미이행 시에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강제 이행금 부과 직전까지 롯데가 좀 미뤘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롯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지 조성 이후 3년 만기 하루 전에 착공을 하면서 오히려 이행 강제금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꼼수 비판이 있은 지 무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10%도 안 되는 공중률만 봐도 롯데가 또 꼼수를 부리지 않느냐는 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동안 사업 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근데 막 근래에 다소 좀 속도를 내고 정상 추진이 조금 늦었지만 되고 있다는 점을 봐서 향후 지속적으로 제가 국장으로 있는 한 좀 많이 더 챙기고 앞으로 사업이 좀 많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그 담당자와 만나봤는데 사실 지금 의지는 보이는 듯 하지만은 이 과거에 해왔던 행동들이 믿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제가 또 질문을 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비판들이 있을 때마다 경남도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7년 11월 13일 당시 도정의 총책임자였던 한경호 근황대회께서는 롯데와 경남도, 김해시 이렇게 3자 간의 면담을 추진하였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한 추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입니다. 11월에 우리도 김해시 롯데 간의 면담 내용은 우리도가 3단계 사업인 스포츠 센터 등을 초송히 찾고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요. 김해시에서도 스포츠 센터 수영장 규모를 당초 계획인 25m 5레인을 50m 8레인으로 확대해 줄 것과 호텔 및 콘도 부지 내 컨벤션 센터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롯데에서 밝힌 사업 진행 및 추진 기한에 대한 답변 내용은 스포츠 센터는 50m 수영장 개발을 위한 설계 변경을 진행 중이고 김해시와 협의 및 변경 인허가 절차를 거쳐하여 건설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였고요. 종업원 숙소는 201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하철 골조가 진행 중이고 마트 또한 변경 인허가 절차를 거친 후 건축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테마파크 호텔 및 콘도는 기존 건축 허가 안의 설계 변경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준공 시점은 2021년 말 정도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테마파크 호텔 및 콘도의 변경안은 우리도 김해시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건축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잔여 부지에 대한 초소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 국장님 혹시 그 종업원 숙소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거기 지금 어떻게 한개동만 지어놨죠? 한개동 60실인데 10%인 6개 이제 실마 그 공실이 걸로 많다, 공실이 많다, 많죠. 예. 그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총무본 숙소와 관련해서는 또 지역 주민들께서 주변에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종업원들 중에 상당수가 입주를 안 하고 있는 걸 감안해서 롯데 측에서 또 지역하고 민들하고 상생을 하는 측면에서 아마 추가 건설은 어려운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추가 건설보다 네. 그 공익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가 좀 그 강구해 달라고 일단 주문을 드려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적은 없으시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해드리고 그거 좀 명심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진 349회 정례 도정 질문에서도 당시 한경호 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롯데의 노력이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그룹의 최고 경영자와 만나서라도 독려하겠다라고 하셨고 2차, 3차 대책 회의를 개최해서라도 사업 추진을 독려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업무 담당자로부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언하신 이후에 롯데의 경영진과 면담이나 협의를 추가로 하신 적은 또 있습니까? 예, 그때 권한대행님께서 답변하신 아마 요지는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이 경영진을 만나서 독려하겠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다 추진이 안 됐습니다만은 당시 여건은 우리 실무자 협의가 그 이후로 2차례 정도 있었고 그 과정에는 또 롯데가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원만히 추진되고 있어서 그때는 막 경영진하고의 만남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요즘은 실무자들하고 좀 협의를 해보신 거 있습니까? 예, 요즘도 뭐 전화상으로 자주 하고요. 자주 틈틈이 자주 만나고 있고 지금은 가보셨습니다만 늦었지만은 골조하고 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017년 롯데와의 면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상남도는 어떤 노력을 했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예, 앞서 뭐 말씀하고 또 다시 중복이 되겠습니다만은 2018년 3월, 9월 2차례에 걸쳐가지고 롯데 3단계 상부시설 정상 추진하고 그다음 실무자와 계속 지금 공문도 있습니다만 유선상으로 끊임없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3단계 사업이 정상 추진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김혜 씨 우리 도도 걱정이 되고 있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보다 챙기겠습니다. 예, 도에서도 어쩔 수 없는 역할과 책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김해 관광육통단지 개발 사업은 도민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당초 공익의 목적이 특정 기업의 사익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업이 수십 년간 지연되는 동안 땅값만 40배 올라간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핵심 사업인 테마파크와 호텔, 콘도 등은 오히려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속된 말로 롯데가 돈 되는 사업만 한다는 비판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 관광유통단지 3단계 6개 사업이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얼마나 변경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단계 사업은 건축 허가 기준으로부터 당초 계획이 한 54% 수준으로이고 유통단지 전체 시설 계획 면적은 한 75% 수준입니다. 세종 정산시에는 3단계 사업에 대한 세부 건축 계획 수립 전으로 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공사 금액은 스포츠가 센터가 294억, 종업원 숙소가 312억, 테마파크 502억, 호텔 642억, 콘도 363억 원, 마트 338억 원 등 총 2,451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에 따른 사업기간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고 착공시 사업자가 제출한 공사 일정은 사업자의 대내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사업계획 수립 시에 3단계 상부시설 계획은 단지 조성을 위한 실적 인허가 시 상하수도라든지 기반 시설 규모를 측정해 산정한 면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수익성이 있는 부분에는 조금 더 서두르고 좀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017년 롯데 쇼핑 대표와 면담 자리에서 롯데는 워터파크에서만 한 해 300억 원의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7천억 원을 투자해야 되는 실내 테마파크를 건립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적 측면에서 애로가 많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직원 숙소와 관련해서도 현재 준공된 1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동의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롯데가 수익적 측면에서 또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롯데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받거나 대략적으로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예, 호텔과 이제 콘도 시설의 경우에 현재 설계 단계로서 당초 롯데에서 비즈니스 호텔과 휴양형 콘도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최근 시장 환경과 소비 패턴의 변화 고려 및 김해시에서 단지 내 컨벤션 기능의 도입 요청과 지역 민 단지 방문객의 특성, 인근 워터파크와 테마파크 시설들과 연계하여 즐길 수 있는 복합 리조트 컨벤션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우리도 의견 차원으로 제시한 바는 있는데 공적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마 조만간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호텔 콘도 부지를 지금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지금 변경을 요청은 정식적으로 안 했지만은 일단 협의는 지금 들어오고 있죠. 구두로 지금 돼 있는데 서면으로. 자, 제가 여기서 바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근의 지역이 장유입니다. 제가 장유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그 23년 동안 인근 주민들이 혜택을 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롯데 측에서 인근 주민만큼만이라도 그 할인권을 뭐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혜택을 좀 같이 겸해서 나중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은 본 의원하고 좀 상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에 사업 변경안이 제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사업 변경이 제출된다면 경남도가 준비하고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있습니까? 예. 우리 김해 관광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도 원칙적 입장이랄까 말씀드리면 유통단지가 당초 시설 계획대로 시설되어 김해 발전에 도움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최소한의 이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답변드리면 관련법, 김해시 등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 또 우리 지역 도의원님하고 의견 청취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롯데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기업의 존재 가치는 이윤 추구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김해 관광유통단지의 연간 총 매출액은 4,350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아울렛의 매출액만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연간 300억 원가량의 순이익이 아울렛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알짜배기를 가만둘 리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조만간 롯데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액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현실만 탓하지 마시고 김해 시민과 우리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안을 좀 고민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믿고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김해 관광유통단지는 우리 김해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도 혜택이 가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더 고민해서 앞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해 관광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해 김해시 주변 기반시설 투자에 따른 경남도의 재정 지원을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김해 관광유통단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될 즈음에 롯데와 경남도는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최종 정산에 합의하고 개발 이익금을 배당받았습니다. 당시 총 정산된 내역과 우리 도가 받은 총 배당금은 얼마나 됩니까? 예, 2013년도입니다. 7월 정산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진입도로 도로 등 개설한 것에 대해서 1,207억 원 투자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총 금액을 보니까 37.8%가 해당되고요, 지분이. 롯데는 이제 토지 수용한 금액 이런 거 토지 또 정지 작업한 비용을 보면은 1,985억인데 62.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조성된 부지 가액의 감정 평가 결과가
8,275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분이 37.8%에 해당하는 3,128억 원을 배당받았고 그 3,828억 원 중에 2,883억 원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245억 원은 농산물 유통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조성원가로 받았습니다. 예. 그럼 그때 당시 배당받은 금액을 어디에 집행하셨습니까? 예, 저희 도에서는 그 당시에 배당받은 금액으로 2010년 1회 추경 시에 2,400원을 투입하고 2회 추경 시에 463억 원이 일반 회계에서 사용되었고요. 한 20억 남은 거는 김해 관광농지 전기 간선공사 한전 납입금으로 납부 처리되었습니다. 국장님 방금 일반 회계로 전출해서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김해시를 통해 발생한 개발 이익을 다른 목적으로 다른 곳에 집행하였다는 것은 김해시를 너무 배려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배당금 중에 2,863억 원 아까 말씀드린 일반 회계로 전출이 됐고요. 조금 답변이 뭐 그렇습니다만은 김해 관광대 유통단지 외에 우리 도에서 살펴보니까 최근 한 5년간 김해시에 지원한 도비가 매년 한 100억 원 정도 증가세는 있고요. 또 김해시 직접적으로는 장류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김해 서부 노인종합복지관에 30억 원, 김해 장류 종합문화센터에 100억 원 등 총 130억 원이 지원됐고 도에서 또 직접 시행하는 국지도 등의 지방도 사업은 김해 지역에 좀 많은 부분이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거는 답변이 그래 나오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서부 노인복지회관하고 뭐 도로 다른데 깡가고 김해 그 인근 주변에 그걸 투자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넓게 보면 그런 넓게 게 보면 있어요. 그거는 예. 당연히 우리 도에서 우리 시에서 노력해가 도비를 확보한 건데 도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경남도는 김해 관광유통단지 개발 사업을 통해 총 2,883억 원을 롯데는 4,936억 원의 투자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롯데와 도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겠습니다만 이렇게 수익이 창출되기까지는 김해시에서는 누구보다 많은 피해를 감내하였고 직간접적인 행정 지원을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김해시에 돌아온 것은 사업 기간 동안 감면된 재산세 192억 원에 대한 시 세입 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와 롯데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진입도로 등을 개설하면서 투자한 인프라 비용들은 모두 정산받았습니다만 김해시는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남도와 롯데가 지방도 1020호선 도로 개설과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으로 정산한 금액이 각각 얼마나 됩니까? 예, 지방도 1020호선 도로 공사 시 우리 도는 장류 김해 2공사에 415억 원, 장류 김해 1공사에 297억 원 등 총 712억 원을 투자해서 1,846억 원의 정산금을 받았습니다. 도로 관계에서 롯데는 남측 북측 그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 279억 원 투자돼서 723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도로 그러면은 그 김해시가 그 주변 도로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김해시가 뭐 자료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 보면은 장류신문에서 강서 가락간 도로 개설 사업 6.51km에 1,750원이 투입됐는데 그중에 12가 619억 원 등 해서 도로 3개소에 680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예. 예, 맞습니다. 무려 68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반 시설에 투자된 사업비와 시세입 결손 등 총 872억 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하여 김해시는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되었지만 도가 지원한 것은 김해시 서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00억 원 지원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이거 관련 아닙니다. 이는 경남 개발도 개발 이익분의 6%도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김해시에 대한 재정 지원은 이미 김두관 전 도지사로
정부로부터 약속사항으로 김해시에서는 이를 믿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약속들이 반복되면서 김해 시민들의 도정에 대한 신뢰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피해와 손해를 감내한 김해 지역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개발 이익금을 환원시켜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 그 김해시 입장에서는 막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는 것은 우리 도는 김해시뿐만 아니라 18개 시군 전체에 막 고른 성장과 균형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만은 지방도 사업 경우에도 타 시군에 비해서 김해시가 또 많이 간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크게 봐서 유통단지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김해 지역 주민들이 많은 편익을 누리고 하는 것이 더 막 크고 그런데 행정 집중에서 담당국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다소 부담스러운 질문에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실무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지만 좀 이따가 우리 결정자인 권한대행님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부터는 박성호 권한대행님께 추가적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